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 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하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 깊이 있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서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 사항들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0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국내 증시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0.01% 소폭 오르면서 2,484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입니다. 0.09% 내리면서 약보합 883선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할 코너는 이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어제장에는 저희 김은수 멘토님이 함께 하셨는데 화요일에는 또 다른 전문가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죠?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민 대표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제 첫 출연이신데 오늘 네.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혹은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시청자님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해외 선물을 이제 또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국내 시간 기준 조금, 네, 오전장에서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 선물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매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또한 어떤 정보들을 또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략을 또 짜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거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매주 화요일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하니까요. 제 필명과 같이 나이스 잭팟 외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현민 멘토님께서는요, 이미 멘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화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꾸며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해외 선물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 이슈 두 가지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니 나스닥 지수입니다. 7,158선에서 0.10% 마감했습니다. 미니 S&P 500 지수입니다. 0.02% 하락하며 2,788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0.24% 내린 61.21로 지금 현재 거래 중입니다. 네, 골드는 1,324달러로 0.27% 오르면서 거래 중이네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현재 89달러에서 89 지수를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백악관 측이 오는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놓고 평양이나 백악관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 목표치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가 70달러를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60달러 안팎이 적당하다며 맞서고 있어서 현재 오펙 내 분열 조짐이 감지됐다는 이슈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가님과 이슈 진단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첫 번째 뉴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백악관 측이 오는 5월 전에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열릴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장소를 두고 지금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악관이나 일단 평양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다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에는 어떠한 추가 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조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온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에게 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님,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또 경제 전반적으로 다른 각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먼저 일단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이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일단 얘기했던 부분은 먼저 세계적으로 경제 강대국인 G2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중국과 미국을 들을 수가 있죠. 네, 세계 경제 강대국인 미국과 그리고 이제 북한 옆에 주변국들이죠. 우리나라 주변국 중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이 이러한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국까지도 영향을 받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제 증시 자체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경제 성장이 높을수록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전이 아닌 휴전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저평가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조금 더 완화되는 이러한 이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좀 안정화된다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전반적으로 주변국들 증시는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이제 통화라든지 이제 안전자산들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북미 정상회담은 더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또 주목해야 할 해외 시황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제일 이제 가장 움직임이 빠를 것이라고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되는 종목들은요. 먼저 안전자산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이렇게 해소가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쟁 자체가 조금 해소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전쟁 위기가 있었던 게 그리고 핵미사일들 이런 위협적인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증시 자체 같은 경우는 상승세로 올라갈 겁니다. 또한 반대로 안전자산이 골드의 경우에는 하락세로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로는 안전자산과 이제 위험자산을 들 수 있고요. 위험자산군에는 일단 증시를 일단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이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2월 초에 조금 폭락 이후에 다시 한번 완화되는 조건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이러한 좀 북미 간의 이러한 조금 화해적인 분위기들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골드 경우에도 지금 안전자산인데 불구하고 이제 좀 상승세 이제 안전자산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그리고 이러한 위험 자체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조금 하락세를 나타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위험자산과 조금 안전자산으로 증시와 골드 종목을 좀 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도 포지션으로 또 매수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현재 오펙이 적정 유가를 놓고 지금 분열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60달러, 그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70달러로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된 일단 기사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서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65불, 이제 65달러가 올라가면 이제 70달러대까지 이제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많은 언론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접하셨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국제유가 목표치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엇갈린 의견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일단 70달러로 주장하는 반면 이란 같은 경우는 60달러 안팎에서 일단 적당하다면서 일단 맞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견해 차이는 미국산 셰일오일 때문으로 유가가 좀 공공행진하면은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량을 늘려서 결국 유가의 동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조금 불거진 사실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 차로 인해서 어제 이러한 이슈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또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LNG라고 해서 천연가스 그리고 셰일가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셰일가스랑 셰일오일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매매할 때는 또 어떤 차이점이 보여지는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에서도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 일단은 셰일가스, 셰일오일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무슨 다른 가스와 다른 오일이라는 것인가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셰일가스랑 셰일오일은요, 그냥 유가하고 천연가스랑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 셰일층이라는 암석층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천연가스와 우리가 이제 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천연가스와 오일은 셰일층과 같은 암석층에서 생성된 후에 지표 쪽으로 올라와서 뭉쳐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파이프를 꼽아서 채취를 하는 게 현재의 기술이었었습니다. 다만 2011년도부터죠. 2011년도부터 좀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한데 뭉쳐져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수압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유가나 가스 같은 경우는 배출을 시켜가지고 수압 파쇄법이란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렇게 추출되는 것이 셰일가스하고 셰일오일입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와 이제 유가의 경우에는 똑같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유가하고 천연가스는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항상 매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천연가스 지표 발표들이나 매주 수요일 날에는 이제 원유 재고 등 이러한 지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때는 살짝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끼리는 사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가시면 매매하는 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이슈들을 반영해서 글로벌 슈퍼스탁은 또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전문가님 오늘 이제 시장 대응하기에 앞서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매매 가이드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트레이딩은 카멜레온처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이유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평소의 경우에도 좀 변동성 자체가 높습니다. 뭐 한 번에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크게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세를 보였을 때는 바로 변곡점이 형성되면서 당일 움직임만으로도 일단 방향 자체가 눌림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확실하게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가도 그렇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아직 FOMC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자체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변동성 자체가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변동성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수 또는 매도로서 모든 관점을 열어두면서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시시각각 움직임 변화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장 대응 전략을 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도 가능할까요? 네, 먼저 천천히 유로 FX, 크루드 오일, 그리고 골드, 나스닥의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 FX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로 FX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일이죠. 전일부터 시향을 한번 천천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제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 대기 및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미국 관세부가 진행 우려감으로 보합권에서 어제 마무리를 보였었습니다. 일단 또 전반적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규제가 변경될 수 있을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일단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유로 FX의 경우에는 지금 당일 일단은 시가하고 저가 자체가 아래쪽에서 좀 강한 지지 역할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1.23370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서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전일 고점을 일단은 1차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일 고점이 돌파된다 하면은 그 이후부터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전일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제가 오늘 당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강한 지지 역할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전일 시가와 전일 저가 라인까지 매도세로 전일 고점 자체가 갱신하지 못한다면 매도세로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큰 하락세를 보였었죠. 네, 유가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 62달러 자체를 갱신하지 못한다면은 매도뷰로서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제가 시황을 작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상품의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강한 상승 이후에는 충분히 제자리로 조금 돌아오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차익 매물 실현과 그리고 어제 제가 오늘 이슈로 준비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이란 등의 이런 입장차를 두고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하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금일의 경우에도 일단은 시가하고 고가 라인 자체가 위쪽에 같이 형성되는데 방금 유로 FX와 똑같습니다. 시가랑 고가 또는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그 라인 자체가 강한 지지나 저항 자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일단은 오늘 61.40 라인 안착점까지는 매도뷰로서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냐? 지금 60.40 라인까지 전일 저가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 열어둘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가고 고가 라인 자체가 이제 강한 저항을 역할하면서 100에서 약 120틱 정도 아래로 열어둘 수 있고요. 다만 위쪽이 61.40이기 때문에 아래 60.40 라인까지. 그 대신 61달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으로 상승할 때에는 시가하고 당일 고가 라인 자체가 안착이 됐을 때 그때부터 매수뷰로 62불 라인 때까지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점은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냐 매수냐를 뷰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금 더 빨리 이제 골드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속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미국 고용지표 개선 이후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높아지면서 이러한 약세를 보였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세 등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보합장 자체를 보였는데 최근 1315와 1325 라인대에서 일단 좀 제한된 움직임에서 박스권 라인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FOMC 일단은 금리 인상 자체 부분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움직임, 달러의 움직임과 그리고 정치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계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의 경우에는 아래쪽 보시면 분홍색선이 저가고 시가 라인 자체가 아래쪽에 붙어 있죠. 1323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매수뷰로서 일단은 위쪽에 어디까지 볼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이제 1339 라인까지 크게 열어둘 수도 있겠지만은 안전하게 1329 라인까지는 1차적으로 한 50틱 정도 열어두시고 이 라인 자체가 갱신한다 했을 때 1333 그리고 1338까지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가 라인과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은 1차적으로 어제 많이 지지나 저항을 받았던 1320 라인 그리고 1315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금일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 자체는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를 중점적으로 두시고 대응을 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시는 저희 이현민 대표님의 매매 전략까지 전부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강한 상승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가이드 트레이딩은 카멜레온처럼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는 또 뵙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실시간 대응으로도 이제 톡스타 방을 이용을 하시면 모두 매매 전략까지 들을 수가 있나요? 네, 톡스타방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시황 자체를 말씀드렸다면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자체가 매수든 매도든 바뀌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현민 대표를 멘토로 삼으시는 분은 톡스타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중국 이슈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를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정철 본부장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내일도 혹시 나와주시나요? 저희? 제가 웬만하면 내일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니까 좀 정이 들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상해 자동차가 또 잘 올라줘서. 네, 지금 저희 차이나 이슈에 가지고 이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그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이나 이슈행 가이드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시황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중국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초반의 상승세를 그대로 계속 꾸준히 유지해주면서 시켜줬었는데요. 일단 어제 몇 가지 약간 특징적인 게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명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유니콘 기업이 뭐냐? 유니콘 기업은 이제 기업 가치가 한 10억 달러 이상인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유니콘 기업들 테마주, 우리나라 따지면 테마주겠죠? 테마주가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지금 3,500선 가까이 거의 상해 조각 같은 경우는 이제 근처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항 라인인데 상당히 많이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 라인을 뚫고 가느냐 못 뚫고 가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오늘장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그 텐센트에서 되게 엄청 핫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왕요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그 밖에도 안면인식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항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상승 출발할지 궁금한데요. 자, 우선 이슈부터 좀 진단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은행은 작년 아프리카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세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뉴스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중국 뉴스와 좀 겹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트럼프 관세에 따른 무역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철강 관세를 추가받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런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네가 중국에 있는 철강을 수입해서 그거를 바로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중국 유리한테 수출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너는 철강 관세를 면제시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단어로 따지면 환적 수출이라고 합니다. 환적 수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 쪽 이슈로 따져보면 사실 이 무역 정쟁이라는 거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반면에 미국은 최대 철강 수입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다 내수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다 쓰는 거죠. 그리고 불과 7.2%만 수출을 하는데요. 그 7.2% 수출하는 양의 또 상당 부분 9% 정도만 미주에 수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중국은 이번 철강 관세에 대해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중국은 뭐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저희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철강을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이런 환적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혹시 국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사실은 다른 국가들 중에 한국만 좀 많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사실상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그런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 철강을 쓰면서 그거를 완제품으로 형태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통계 데이터로 보니까
중국의 철강 수입 1위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140만 톤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한국의 입장이 발표가 된 건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가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관세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은 사실상 이런 스탠스로 보기도 되겠습니다. 미국 너네가 관세 올리든 말든 우리 신경 안 쓰겠다. 우리도 똑같이 관세 인상하고 같이 맞불 놓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 나라가 어떤 입장들을 발표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돈을 받다간 주권이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의 뉴스인가요? 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좀 발발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곳곳에서 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상 무역 전쟁 전에 이미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태클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그 길,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걸 이제 1대1로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인도 쪽으로 통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도 쪽 통과하는 부분을 인도에서 막아서고 있는데 그 막아서는 걸 미국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따로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쪽을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쪽은 육상으로는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다만 해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상 연결로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에너지 자원 같은 거를 많이 채굴 거를 많이 사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현재 지금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국유개발은행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많은 자금을 개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너지 사업에 지금 빌려준 256억 달러 중에 68억, 전체 중국에서 256억 중에 68억 달러가 아프리카에 투자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어떤 나라가 투자했냐면 앙골라, 나이지리아, 잠비아,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이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죠. 자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 쪽에다가 싸우자고 좀 시비를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 관련해서 혹시 중국 쪽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1대1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공격을 하고 그러면 중국이 다시 공격하고 이런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인도에서 1대1로가 끊기면서 아프리카 통한 해상로 이쪽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 인도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인도하고 중국은 거의 국지전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인데 작년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그리고 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었냐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바로 빼빼로데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빼빼로데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11일에 강군제라고 해가지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서서 먼저 선수를 쳤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이슈를 좀 반영을 해서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역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도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 그거에 대한 근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상 사실 이 무역 분쟁은 최근에 발발한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득권 싸움은 상당히 좀 심해져 왔었거든요. 심해져 왔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산업 자체도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쪽으로 많이 비중을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시진핑
집권 1기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수 쪽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출을 좀 줄이고 미국이 최대한 미국과 마찰이 있을 부분을 줄이고 반면에 유럽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쪽하고 많이 교육을 많이 하는 형태로 최대한 충격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만약에 미국과 무역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좀 우려스럽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중국 증시는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미국한테 오히려 독이 될 거고요. 중국한테는 오히려 좀 더 이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반드시 지금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상당히 저항 라인 3,500선에 두텁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과연 또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투자 유망 종목도 함께 찾아봐야겠죠.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사실 2월 자동차 판매량이 나오면서 제가 어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시리즈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어제는 이제 상해 자동차를 얘기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상해 자동차보다 최근에 정말 무서운 자동차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중국 길리 자동차. 길리 자동차.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코드 번호는 0017입니다. 예,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길리 자동차. 흔히 지리 자동차라고 합니다. 지리 자동차라고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길리라고도 하는데 뭐 같은 명칭이다, 같은 명사가 될 것 같고요. 길리 자동차는 사실상 상당히 소형차 위주의 상당히 라인업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자동차입니다. 근데 중국 소형차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다임러하고 합작회사를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다임러 지분을 9.69%를 매입을 하면서 카타르 국부펀드를 제치고 전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다임러예요. 근데 이 다임러가 도대체 무슨 회사냐면 다임러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벤츠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아실 겁니다. 그 벤츠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벤츠의 모회사가 다임러고요. 다임러의 최대 주주는 길리 자동차인 거죠. 한마디로 길리 자동차 중국의 벤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길리 자동차가 벤츠 사업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겠다라는 얘기 그거보다 기술력을 좀 확보하겠다는 그런 게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포드로부터 볼보 자동차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인수 합병으로 다른 유망한 자동차 기업들을 다 인수 M&A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고성능 폴스타 브랜드의 독립 전기차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기술력을 확보해놓은 상태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상단이 지금 현대차고요. 지금 하단이 지금 길리 자동차인데 제가 상해 자동차하고 월봉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길리 자동차의 월봉을 보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016년부터. 정말 이런 걸 보고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 상당히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른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최근에 핫한 그런 자동차 관련주고요. 근데 마침 지금 길리 자동차가 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상당히 눌림목 구간입니다. 눌림목 구간에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를 줬어요. 글로벌 슈퍼스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매수 기회를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글로벌 슈퍼스탁 소개를 참 드리기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매수가는 26 홍콩달러입니다. 26 홍콩달러. 손절가는 23.820. 23.820은 21선 이상 하이거든요. 충분히 매매하기 하면 적합한 라인대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는 종고점 29.950 홍콩달러. 그리고 2차 목표가는 길리 자동차의 PER 밸류를 좀 확인해 봤을 때는 한 36.4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소형 자동차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길리 자동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좀 공부가 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궁금함으로 혹시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자동차 브랜드를 지금 찾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근데 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에 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정도가 이제 키로수에 따라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께 투자를 종목을 주시기 위해서 길리 자동차를 선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중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 주식을 좀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뭐냐면요. 일단 먼저 증권사에 가셔서 해외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드셔야지 가능하고요.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얘기 드릴 텐데 데이 트레이딩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윙 개념으로 좀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른 트레이딩보다는 스윙 개념 또는 중기 투자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시면은 사실상 투자에 대한 습관도 상당히 좋아지는, 중국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내 투자 습관도 상당히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을 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의할 포인트는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휴장일이 다르다. 휴장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두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라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또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화면으로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다니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아주 엄선된 정보만을 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인데요. 오늘도 역시 미모의 저희 전문가 이선주 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가 이선주 멘토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데요. 유익한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어저께는 저희 직접 만나 뵙고 이제 화상으로 뵀는데 화상이 더 예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화상으로 그래요? 계속? 네, 아닙니다. 농담이었고요. 저희 네. 코인 이슈앤 가이드는요, 역시 전문가님께서 직접 시세 읊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업비트 기준 9시 시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장의 모습을 좀 보였네요.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2% 상승을 했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는 1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장은 좀 종목들이 이제 코인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퀀텀과 리플, 오미세고,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까지 모두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순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위는 비트코인이 차지했습니다. 2,400억 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에이다, 리플이 차지를 했습니다. 새롭게 좀 바뀐 게 바로 4위를 차지한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인데요. 238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위를 차지한 스테이퍼스 네트워크 토큰은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세 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뢰 회복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보안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전문 회사인 스타그램 글로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인 고 넬슨 만델라의 스타 토큰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암행화폐 신기원이 될 거라는 뉴스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어떤 내용인지 이선주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 거래소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암호화폐라고 부르실 텐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해킹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밝혔습니다. 일단 또 국내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이제 새 거래 시스템 빗썸 프로를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이제 보안 강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전문 투자자용 플랫폼으로 이제 빗썸과 증권 전문 솔루션이 협력해서 암호화폐 전용 거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보안 강화를 위해서 모든 데이터와 전송 구간을 암호화했고요. 또 서버 안정화로 동시 접속자가 폭증되거나 아니면 시세 급등락이 좀 심했을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시스템 다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또 다른 주요 거래소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원인데요. 이 코인원은 시스템 보안 기업인 SK 인포섹의 그 관제 서비스와 함께 해커팀 그레이즈에서 실시간 보안성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원 대표가 또 해킹을 방어하는 화이트 해커 출신이기 때문에 이 보안만큼은 강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이전부터 이런 보안 솔루션에 대한 개발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하나둘씩 좀 해결이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또 즐거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해킹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런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주셨는데 혹시 해외에서도 관련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비슷한 뉴스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잠깐 해킹설 비트코인 시세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바이낸스라는 세계 3위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를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해킹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제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일단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해킹 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10,000,000 이상을 이제 걸었고요. 또 법적으로 체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법적 증거를 갖고 해커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000를 보상금을 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해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더 나오면서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전문 회사인 스타그램 글로벌이 넬슨 만델라의 스타 토큰을 발행한다는 뉴스네요. 네. 넬슨 만델라,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또 대통령이기도 했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넬슨 만델라 스타 토큰이 첫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스타그램 코인 개발사 스타그램 글로벌이 이제 이 고인이 된 넬슨 만델라의 암호화폐를 발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올해 탄생 100주년을 또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스타그램 글로벌은 넬슨 만델라 재단과 지난 3월 7일이었죠. 미국에서 스타그램 코인의 스타 토큰 발행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스타그램 코인의 브랜치 토큰으로 발행되는 넬슨 만델라 스타 토큰은요.
2018년 첫 선을 보여서 전 세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제휴를 맺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큰 발행을 통해 생기는 수익은요, 넬슨 만델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기부금 사용에 합의를 하기로 했고요. 또 저명 인사들 그리고 스타들의 가치가 기부로 이어지는 사회공헌 암호화폐로서 이제 스타 토큰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스타 토큰이 이제 기부금으로 활용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 스타 토큰에 대해서 개념이 약간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 토큰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명한 인사들, 스타들을 또 같이 함께 작업을 해서요. 암호화폐 좀 대중적이고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인의 이름을 딴 스타 토큰에서 거래소의 매도 매수 지수, 토큰을 구매한 팬들의 활동 빅데이터라든지 좋은 뉴스, 나쁜 뉴스들을 통해서 지수를 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스타의 SNS 활동과 빅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이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 토큰을 이용해서 이제 스타 MD 상품이라든지 앨범, 콘서트 티켓, 프리미엄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만들 계획이고요. 점차 이제 넬슨 만델라가 첫 시도였고 다음부터 계속해서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유명 인사들과 함께 스타 토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타 토큰은 쿠폰이라던가 상품권이 아니라 암호화폐였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 이슈앤 가이드에서 이제 가이드 시간으로 넘어가야겠죠. 이런 이슈들을 잘 반영을 해서 또 어떤 가이드를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제 가이드는 암호화폐도 봄을 기다린다입니다. 암호화폐도 봄을 기다린다. 저도 오늘 좀 봄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을 입었는데 네, 암호화폐 역시 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날씨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봄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도 이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에서도 밝혔듯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신뢰, 해킹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또 스타 토큰 발행 같은 것도 암호화폐가 단순히 투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을 구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스타들과 인사들과 함께 문화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폭넓게 지금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데에서 저는 이제 봄맞이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도 저희 이선주 멘토님께서 강의 좀 짧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말씀드리나요? 네. 네. 자, 암호화폐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어떤 것이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기초 자산이 없는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자산을 기초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기초 자산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모두 다 기초 자산이 없고 또 환율 안정성에 대한 여부가 상관이 없는 국가와 중앙은행이나 이런 것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환율 안정성까지도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여부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설계 애당초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한 모델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과는 좀 다르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통화의 가치와 그런 선정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봤을 때 어저께 블록체인 기술도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들이 이렇게 나눠서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안정성에서 물론 거래소의 해킹 위험은 있지만 이 암호화폐 자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에 튼튼 안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래 기준을 보면은 미래 통화 대체 가능성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 그리고 수급이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통화의 가치가 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요 이제 가치 평가를 좀 매길 수 없다. 그러니까
타 코인 대비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또 기업들과 제휴를 어떻게 해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가 초점이 되어 있지, 뭐 우리나라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뭐 가치가 상대적으로 바뀌고 뭐 달러가 올라가면 유로가 하락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대적 가치 평가라는 건 이제 타 코인들 대비 이제 거기서 어떤 것이 오르고 어떤 것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서로 좀 이렇게 상대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암호화폐 시세를 좀 결정짓는 거는 바로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급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코인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좀 변화하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의 성격 중에서 시세를 좌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오늘은 암호화폐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선주 전문가님은 내일 또 저희 만나죠? 네, 내일도 알겠습니다. 또 화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이드한 말씀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코인 이슈앤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 유망 종목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저희 투자자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 사항들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자분들 또 성공 투자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